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띵! 띵!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고급 어휘 시리즈 세 번째,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자연 환경에 대한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대로 있던 그런 환경을 말하는데요.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환경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강과 바다가 있네요. 강은 여러분 뭐예요? 네, 산 높은 곳에서 생긴 물이 모여서 조금 더 큰 물이 되고요. 물줄기가 되고 또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커져서 강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강 무슨 강 있을까요? 네, 나일강, 그리고 미시시피강, 또 티그리스강, 라인강, 한국에는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런 강들이 있어요. 그런 강들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들이 조금씩 양이 많아지고 물줄기가 커지고 또 높은 곳에서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그 물줄기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 육지 안에서 큰 물줄기를 만들었을 때 그게 강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강은 결국 어디로 흐릅니까? 네, 바다로 흐르죠. 그쵸? 강이 바다로 흐릅니다. 강물은 네, 바다로 흘러요. 그래서 바닷물이 되죠. 예. 바다하고 물이 합쳐져서 바닷물 이렇게 쓰고 바닷물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이 강물은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는 산에서 왔겠죠. 그죠? 예. 산 높은 곳에서 조금씩 물이 모여서 그 물줄기가 좀씩 커지면서 오잖아요. 산을 여러분 어떻게 그려요? 네. 요렇게 하나만 그리는 나라들도 있고 산을 그리라고 할 때 이렇게 그리는 나라도 있다고 선생님이 읽었는데 한국의 아이들은 산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하나만 그리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산을 이렇게 겹쳐서 그립니다. 왜냐하면 한국 산들이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국 산은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다 이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산이 쭉 이어지는 거를 산맥이라고 하죠.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산맥은 알프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거 있죠. 한국에도 산맥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국 지도를 간단하게 좀 그려볼까요? 네, 한국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좀 생겼는데 조금 간단하게 그릴게요. 네, 조금 더 내려와야 되네요. 여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자, 그러면 이쪽 편에 강원도에서부터 이렇게 한국의 허리라고 합니다. 한국의 허리 중요하죠. 여기 등뼈. 예, 요쪽 부분에 있는 산맥을 태백산맥이라고 해요. 여러분 태백산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태백산도 정말 예쁜 산이죠. 예,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도 있고요. 요렇게 산맥이 한국 산맥들은 요렇게 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요쪽 편, 여러분들이 볼 때 동쪽,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동쪽이 높고요. 서쪽이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물들이 요런 식으로 흐르는 강물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살고 있는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어요. 낙동강, 김해, 예, 저 위에서부터 흘러서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산은 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산이 이어진 것을 산맥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바다, 산 했고요. 그 다음 계곡. 계곡은 산 속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죠? 산에 있는 물. 산에도 보면은 산 안에도 이렇게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네, 바위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흐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계곡이라고 하죠.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산인데, 이 산 안에도 이런 계곡들이 있어요. 산에 작은 길, 그 길로 흐르는 물, 그게 계곡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보다 계곡이 훨씬 시원해요. 그죠? 바다는 나무도 없고 그늘이 없으니까 좀 더운데 계곡은 물이 진짜 차갑고 시원하죠. 자, 요 계곡이라는 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줄줄줄줄줄줄줄 소리도 나고. 호수도 산 속에 있는 호수가 많은데 산이 이렇게 이어지면 조금 요렇게 쑥 들어간 낮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 사이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되죠. 호수. 아주 큽니다. 호수는. 애기들이 보면 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호수도 있어요. 근데 바다하고 호수하고 다른 거는 바다는 파도가 있어요. 그쵸? 네. 근데 호수는 잔잔하죠. 그죠? 바람이 불면 조금 이렇게 일렁일 뿐이지 호수는 바다처럼 파도가 치지는 않아요. 산 속에, 예, 산 속에 물이 가득 있는 큰 곳, 거기를 호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못은 호수보다 훨씬 작은 곳이죠. 네. 그래서 보통 연못 앞에는 작은 연못, 이런 말을 많이 붙이고요. 호수 앞에는 잔잔한 호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잔잔하다라는 것은 파도가 이렇게 없는 거. 네. 조금씩. 이런 걸 잔잔하다. 그래서 호수에는 햇빛이 비치면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호수 뭔지 알겠어요? 연못은 좀 요렇게 물이 모여 있는 곳이기는 한데 훨씬 크기가 작아요. 개구리도 살고 그런 곳 있죠. 네. 호수보다는 더 작은 것. 그 다음에 들 하면은 넓게 펼쳐진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잔디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막 나무가 많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넓게 펼쳐진 땅. 그래서 들판 앞에는 대부분 넓은 들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숲은 나무가 많이 있는 곳. 그래서 숲 속을 지나갈 때는 시원하고 나무에서 나오는 향도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강, 바다, 계곡, 호수, 연못, 들판 또는 들, 숲, 산, 요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호수는 잔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작은 연못, 넓은 들판 이렇게 아주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과 관계된 단어들을 또 조금만 더 볼게요. 네, 강은 상류, 하류가 있어요. 강이 시작되는 부분이 상류입니다. 그리고 강이 끝나는 부분, 바다하고 만나는 부분이 하류예요. 그러면 상류는 조금 높은 곳이겠죠? 하류는 조금 낮은 곳. 그래서 상류에서 강이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하류로 흘러가는 거. 그래서 바다로 가는 거. 그래서 강의 상류와 하류라는 말도 알면 좋고요, 여러분. 그래서 강물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도 물만 가는 게 아니라 강 바닥에 있는 흙과 모래와 또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보통 강의 하류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물은 뭐냐면 바닷물과 비교했을 때 강물을 민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선 좋아해요? 예, 생선, 물고기, 예, 물고기, 물고기가 있는데 바다 물고기 또는 민물고기라고 해요. 강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민물생선, 민물고기 이런 말 씁니다. 바다 생선에 비해서 조금 그 민물 특유의 흙냄새 같은 게 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선도 많이 요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바다 생선은 그냥 매운탕이라고 하는데 민물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이면 민물 매운탕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이것은 강에서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요리를 잘해야 맛있어요. 자, 상류, 하류, 그리고 민물 요 단어도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는 근해 또는 원양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면 좋은데요. 근해라는 것은 땅이 끝나는 곳 있잖아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여기가 파도가 있는 바다라고 하면 여기 땅에서 가까운 바다가 근해예요. 그러면 원양은 뭘까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바다가 원양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바다는 여러분 해를 써요. 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아까 그림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네. 요렇게 한국 지도가 있으면은요. 한국 지도가 있으면 여기 위에만 땅이고 하나, 둘, 셋, 세 곳이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동쪽에 있는 바다 동해, 남쪽에 있는 바다 남해, 서쪽에 있는 바다 서해 이렇게 해자를 써요. 해. 근처에 있는 바다는 해자를 써요. 그런데 멀리 있는 넓은 바다는 양을 붙이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요. 세계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 아프리카 있고 이렇게 여기에 아메리카 2개 있고 여기에 인도 있고 여기 뉴질랜드 있고 뭐 요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태평양, 여기가 대서양, 인도 있는 쪽이 인도양. 이건 넓은 먼 바다는 양자를 씁니다. 네, 요거를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세계지도도 예전엔 정말 잘 그렸는데 요즘엔 잘 못 그리네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자연이 피해를 입은 거를 자연재해라고 해요. 비가 많이 온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이런 것도 다 자연재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이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런데 자연재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런 자연 환경과 이런 자연 환경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강은 범람합니다. 강.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강물이 원래 이렇게 이만큼밖에 아니다가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면은 이만큼 높아져요. 그러면 강물이 넘치죠. 네, 이것을 범람이라고 해요. 강물의 범람. 그 다음에 바다의 자연재해는 쓰나미, 해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풍이 불 때, 태풍 또는 지진, 땅이 드드드드 된 거죠. 자,
태풍이 불었어요. 너무 센 바람이 옵니다. 그러면 바다가 파도를 보통 요 정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사람 키가 넘는 몇 미터가 되는 파도가 와서 그 해안가 집을 다 덮치기도 하죠. 그런 거를 헤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큰 경우에 쓰나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다른 산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산사태, 눈사태가 있어요. 사태라는 것은 우르르르 쏟아져 내린다. 그래서 산에서 뭐가 쏟아져 내립니까? 흙이 쏟아져 내리겠죠. 그죠? 흙이 쏟아져 내릴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던 흙이 왜 쏟아져 내리겠어요? 보통 때는 이렇게 딱 나무 뿌리가 잡고 있었는데 흙을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 뿌리 사이사이로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무 뿌리에 이렇게 흙을 잡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 흙이 슉 내려갑니다. 그런 걸 산사태라고 해요. 그래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그 다음에 눈이 너무 많이 와도 눈이 이렇게 너무 많이 쌓이면 확 쏟아져 내리죠. 그것을 눈사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도 있어요.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죠. 땅이 흔들리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평평하게 있던 땅이 이렇게 높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예, 지진. 지진은 어디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다 밑에 있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침수. 침수는 물 안에 가라앉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보통 땅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낮은 곳으로 다 흘렀어요. 그러면 이 낮은 곳에 있던 집은 물에 빠지겠죠. 이런 거 침수예요. 그리고 해일이 왔어요. 파도가 너무 많이 크게 왔어요.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집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런 것도 다 침수예요. 침수. 비 또는 쓰나미, 해일 등으로 인해서 물에 잠기는 것, 그걸 침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연 환경과 자연 재해와 관련된 단어 알아봤는데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진들도 다 저작권이 있어서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연 환경과 자연 재해에 대한 단어 공부했는데요. 한 번, 두 번 복습하시면서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 좀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휘로 여러분들 만날게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